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최미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교육에 관해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선생님이 사진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쪽 왼쪽 거는 조선시대의 서당의 모습이에요. 훈장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죠. 또 오른쪽은 오늘날의 중학교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선생님과 학생이 있죠. 자, 모습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화랑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화랑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화랑들은 무예를 땄고 그리고 정신교육 등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신라시대에도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교육의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때부터 교육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그 나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화랑처럼 특수층 혹은 또 귀족계층 이런 자제들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이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려시대에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인재를 뽑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과거 제도보다도 집안의 덕, 부모의 덕으로 관리가 되는 음서제도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당이 있는 조선시대는 좀 달랐다고 해요. 조선시대의 화가인 김홍도의 그림 서당인데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조선시대에는 이런 서당을 통해서 마을의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죠.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선시대에 더 널리 퍼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또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았는데 이전 시대와는 달리 조선 시대는 높은 관리가 되려면 꼭 과거에 합격해야 했대요. 그래서 조선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는 집안보다는 실력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을 어린이들이 공부했던 조선 시대 서당에 관해서 알아보죠. 서당은 각 마을의 선생님인 훈장님이 가르치는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사설이라고 하면 사립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이 세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초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배우는 책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천자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항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그 글을 외우면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학생들의 나이는 아동들도 있었지만 또 어른들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와서 배웠다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당은 초등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당 교육을 마치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중등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향교와 사부학당인데요. 향교와 사부학당은 다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향교는 지방에 있고 사부학당은 서울인 한양에 있었어요. 왜 사부학당이라고 말했냐면요. 선생님 4개 들었죠? 동서남북 이렇게 4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부학당이라고 했고 각 학당마다 100명씩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향교는 지방에 세운 국립 중고등학교와 같아요. 그래서 향교는 학교이면서 또한 유학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했어요. 조선은 유학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였죠. 자, 그리고 서당도 아까 사립학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었어요.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에 세워진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서원인데요. 서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선 중기 이후에 서원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서원도 향교처럼 학교이기도 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서당을 마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향교나 사부학당, 서원 등에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디일까요? 성균관이 바로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성균관은 고려시대 말부터 있었는데 조선시대로 이어졌어요. 성균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대학인데요.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까지 모두 다 제공하는 국비장학생이었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기숙사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주 어렵다는 사서오경이라는 어려운 책으로 공부했고 또 관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성균관 학생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것 아니었을까 해요. 부모님의 자랑, 또 나의 자랑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당, 사부학당과 향교, 서원, 그리고 성균관 등이 조선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마치면은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학용품 좋아하시죠? 선생님도 학용품 참 좋아해요. 옛날에도 학용품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학용품은 문방 사우라고 말해요. 문방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방구라는 말 들어봤죠? 학용품 파는 가게를 문방구라고 하죠. 문방은 공부하는 방이란 뜻이에요. 사, 넷, 우, 친구. 공부하는 방에 있는 네 가지 친구란 뜻이에요. 자, 어떤 것이었을까요? 종이, 붓, 벼루, 먹인데요. 여러분, 종이하고 붓은 잘 알고 있죠? 먹은 무엇일까요? 먹은 잉크 같은 거죠. 그리고 벼루는 잉크를 이렇게 갈아서 쓰는, 놓아두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학용품과 옛날의 문방사원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옛날 조선시대의 학생들도 문방사우를 아주 가까이 두고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학용품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조선시대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자, 왼쪽 사진은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마 다닐 때 비슷할 때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때 초등학교 교실을 뭐라고 했느냐면 콩나물 교실이라고 했어요. 콩나물 시루에 빽빽하게 들어있는 콩나물처럼 학생들이 한 반에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는 80명이 있기도 했어요. 정말 많죠? 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했고요. 자, 오른편은 오늘날의 교실인데요. 요즘은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두었지만 요즘은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 또 좋은 환경에서 넓은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모습인데요. 아주 멋진 캠퍼스, 정말 좋죠. 그리고 또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실에서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자기의 재능과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여러 동아리에 가입해서 또 활동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리더십도 키우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죠. 자, 대학교는 뭐 다른 나라의 대학교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캠퍼스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강의실 사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 초등학교의 생활은 어떨까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기 우리 시간표 한번 볼까요? 2학년 일반 시간표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자,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1교시가 첫 번째 시간이 9시 시작해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리고 점심 5교시. 그래서 1시 이후에 거의 2시 반에 학교가 끝나네요. 2학년인데요. 오전 9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나는데요. 과목은 어떤 게 있나요? 국어, 수학, 무용, 컴퓨터, 그리고 창의, 그리고 한자, 영어, 그리고 뭐 안전, 통합,
과목이 정말 많아요. 미국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에는 몇 살에 입학할까요? 네, 만 6살에 입학해요. 이것은 미국도 같아요. 미국은 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킨더가튼부터 있거든요. 그 킨더가튼 학생은 만 5세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학년은 6세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새 학기는 3월에 시작해요. 미국은 9월에 시작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달에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 있죠? 점심시간이에요. 모든 학생들은 다 무료 급식을 받는데요. 선생님도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은 8월에 시작하고요. 겨울방학은 1월에 시작해서 한 달 정도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초등학교 생활 정말 재밌지 않겠어요? 네. 자, 다음 그러면 대한민국의 학교 제도를 처음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하는데요. 초등학교에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에 가면 또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요. 중학교 1학년.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7학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에서 다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도 미국에서는 10학년인데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대학교는 2년제하고 또 4년제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 연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 6세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의무교육이라는 뜻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라가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한국의 옛날의 학교 제도와 오늘날의 학교 제도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다음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입니다. 괄호 안에 맞는 말을 적어봅시다.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었고 프라이빗, 이 말은 사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등, 그리고 중등학교로는 국가가 세운 향교와 사부학당이 있고 또 사립학교인 서원이 있다 그랬어요. 서원은 중등학교이기도 하고 대학교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나라에서 세운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죠? 네, 여러분 다 알죠? 성균관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몇 가지 제안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옛날 서당과 오늘날의 학교를 비교해서 표로 만들고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다니는 학교와 한국의 학교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적어 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옛날의 학교의 모습과 오늘날 학교의 모습을 공부했어요. 한국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학교들은 교육시설이 좋고 환경도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기쁘고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